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혹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에는 흐르는 대로 가게 되는 거대한 운명의 힘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운명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아주 특별한 야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왕족, 다른 한쪽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 여종.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극과 극의 신분 속에서 왕후의 관상을 타고난 여종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여종을 본 관상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라 자빠졌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체념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분과 운명, 인간의 의지라는 깊은 주제를 다루며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보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지금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수레바퀴에 휘말린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제가 직접 재구성하여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되셨다면 수백 년 전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조선 중기, 이름께나 알려진 양반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에는 수많은 노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옥이라는 이름의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옥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고된 노동과 배고픔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낡고 해진 치마를 두르고 맨발로 부엌 아궁이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혹은 차가운 샘물 앞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옥이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다른 여종들과는 다른 기품이 흘렀습니다. 비록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강물처럼 맑았고 그 이마는 넉넉하고 시원했으며 입술은 복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저 참 착하고 예쁘장한 아이라고만 생각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명성이 자자한 관상가 한 분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의 운명은 물론 조상의 얼과 자손의 미래까지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나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양반집 대감은 즉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며느리들의 관상은 어떤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대감은 관상가를 극진히 대접하고는 자신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차례로 불러들였습니다. 관상가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조심스럽게 기륭화복을 점쳤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갓 끓인 따뜻한 차를 들고 대청마루 끝을 지나가던 어린 여종 오기의 모습이 관상가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기에 자신의 얼굴이 관상가의 눈에 띄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상가는 차를 마시려던 손을 멈추고는 마치 얼어붙은 듯 오기에게서 시선을 뗄 줄 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 경악과 의문, 그리고 깊은 고뇌로 가득 찼습니다. 대감은 그런 관상가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도사님? 관상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대감날이 저 차를 나르는 아이가 잠시 이리 와보라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관상가의 범상치 않은 태도에 못 이겨 오기를 불렀습니다. 오기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관상가 앞에 섰습니다. 관상가는 오기의 얼굴을 위아래로
또 옆모습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점차 확신에 찬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대감에게 믿기지 않는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대감나리, 송구하오나, 저 아이는 이 나라의 왕후가 될 관상을 타고났습니다. 대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엇이요? 왕후라니. 도사님, 대체 무슨 농을 하시는 것이오? 저 아이는 그저 천한 노비일 뿐이오. 대감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주변에서 이 말을 들은 다른 노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니. 그것도 천한 여종에게서 말입니다.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상가는 단호했습니다. 대감나리,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천기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나, 저 아이의 얼굴은 그 어떤 왕후보다도 빼어난 기상과 복덕을 품고 있습니다. 저 아이의 이마는 하늘의 복을 담았고, 눈썹은 현명함을, 코는 재물을, 입은 자애로움을, 턱은 후덕함을 의미합니다. 과연 왕후가 될 관상이 틀림없습니다. 대감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 관상가가 헛소리를 할 리는 만무했고, 그렇다고 자신의 집안 노비가 왕후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라도 돌게 된다면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대감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위험한 씨앗을 뿌리째 뽑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기를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 마을의 허름한 집안에 다른 노비와 혼인시켜 팔아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왕후의 관상이라는 꼬리표는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기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마을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오기는 그곳에서 남편 될 노비와 함께 밭을 갈고 허드렛 일을 하며 이전과 다름없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팔려간 마을은 외지였지만 어쩌다 그곳을 지나가던 한 명망 높은 스님이 오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길가에 잡초를 뽑고 있는 오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허허, 이 여인의 상은 보통이 아니구나 하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오기의 온화한 기상과 범상치 않은 눈빛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오기에게 몇 마디 말을 걸었고 그녀의 현명하고 침착한 답변에 더욱 놀랐습니다. 스님은 오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운명은 결코 이곳에 머무를 운명이 아닙니다. 큰 복을 타고나셨으니 언젠가 하늘이 정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오기의 가슴 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고 식량이 바닥나던 때 오기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곡식마저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자애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대처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졌습니다. 때마침 암행어사가 되어 민심을 살피던 한 젊은 고관대작이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던 중 가뭄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는 이 마을의 미담과 특히 오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사는 직접 오기를 찾아가 그녀의 지혜로움과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기가 보통 여인이 아님을 직감했죠. 어사는 오기에게 자신과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지혜롭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분명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기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스님의 말과 자신의 가슴 속에 피어나는 알 수 없는 기대를 안고 어사를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오기는 어사의 추천으로
궁궐에 입궐하여 궁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직책이었지만 그녀의 총명함과 온화함,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품은 곧 많은 이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점차 상궁들의 신임을 얻고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약했던 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많은 명문가의 규수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왕은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늘 백성을 생각하고 지혜로우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왕후를 원했습니다. 왕은 평소 자신의 옆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며 어진 마음으로 다른 궁녀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오기에게 깊은 인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결한 기품과 온화한 아름다움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기의 겸손함 속에는 사람을 이끄는 힘과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문가의 규수들을 모두 제치고 평범한 궁녀였던 오기를 새로운 왕후로 간택한 것입니다. 궁궐 안팎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한 신분에서 시작하여 궁녀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감히 왕후의 자리에 오른다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자신의 덕과 지혜로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왕을 도와 현명한 정치를 펼치며 진정한 왕후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고 늘 낮은 곳을 살피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양 땅에 다시 그 옛날의 유명한 관상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그는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중 새로이 책봉된 왕후의 행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후의 가마 속에서 온화한 미소를 띠고 백성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노 관상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감회에 젖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감히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었구나. 천출이라 하여 그 운명을 막으려 했던 어리석은 인간의 시도가 무색해졌으니.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 그는 왕후가 될 관상을 타고난 여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은 완벽하게 실현되어 있었습니다. 대감의 억압도 고된 시골 생활도 그 어떤 시련도 오기의 타고난 운명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타고난 운명은 결국 그 어떤 신분의 제약도 뛰어넘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기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 타고난 관상과 더불어 자애로운 마음, 지혜로움,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은 희망으로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 왕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후의 관상을 타고난 여종의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첫째, 운명은 때로는 인간의 의지와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진정으로 타고난 기운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겉모습이나 현재의 신분, 처지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기의 이야기는 타고난 관상도 중요했지만 그녀가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이 있었기에 비로소 운명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쩌면 타고난 관상이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려드린 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 익숙한 옛날 이야기나 민담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지혜와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영상처럼 아름다운 그림과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재탄생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콘텐츠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전통 야담의 매력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과연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척해 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왕후의 관상을 가진 여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